마지막으로 신용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입니다. 우리 신용이란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바로 신용카드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 신용하는데 신용이란 게 도대체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봅시다. 신용이라는 것은요, 금전거래에서,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거래에서 금전거래에서 채무자가 약속한 날짜에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능력 또는 이에 대한 사회적 믿음인데요. 경제 용어입니다. 채무자, 돈을 빌린 사람을 채무자라고 부르고요. 요거의 반대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채권자입니다. 채권자는 무엇이냐면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채무자가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빌린 금액을 언제 갚을 수 있냐, 이거에 대한 사회적 믿음을 우리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신용이라고 부릅니다. 자, 신용이고, 그럼 이 신용이 왜 중요하냐? 신용이 왜 중요하냐? 알아둬야 되겠죠? 바로 현대사에서는 바로 이러한 개인의 신용 사용이 일상화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법적으로 신용카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인이 된다면 신용카드 하나, 두 개 좀 신용카드를 만들어 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이 보시면 부모님이 신용카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를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만큼 현대사회에서는 이 개인의 신용을 통해서 금전적인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신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신용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 신용의 특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아요. 자, 신용이라는 것은요, 신용을 이용할 경우에 미래의 소득을 앞당겨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소득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용카드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비싸잖아.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신용카드로 하면 이거를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구매한 거 누가 이 돈을 주느냐? 바로 신용카드 회사가 그 명품 가게에 돈을 대신 준 거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나는 바로 신용카드 회사에 빚을 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부족하지만 미래에 네가 갚을 거니까 우리가 대신 내줄게. 미래의 소득을 미리 앞당겨가지고 여러분들이 소비를 한 겁니다. 무엇의 형태로 남게 된 거예요? 바로 빚의 형태로 남게 된 거죠. 채무의 형태로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용을 활용하면 미래의 소득을 앞당겨서 내가 먼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더 많은 소비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미래 소득은 무엇의 형태로 남게 된다? 빚의 형태로 남게 되고, 채무의 형태로 남게 되고,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된다? 갚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는 이는 언젠가 갚아야 될 빚, 바로 무엇이다? 채무가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미래 경제 생활에 큰 부담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신용이란 것이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갚아야 될 거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신용도가 개인의 경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채무 빚을 제대로 이거는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빚을 제대로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첫 번째, 신용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신용도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니까 돈을 잘 갚으니까 얘는 내 돈을 빌려줘도 어떻게 잘 갚네? 이러한 믿음이 신용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빌리기가 쉬워집니다. 대출이 쉬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것을 빌렸을 때의 사용료의 개념인 각종 이자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돈을 잘 갚으니까 얘 돈을 잘 사용하고 잘 갚으니까 얘는 내 돈을 사용했을 때 그 사용료를 적게 내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자도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채무
빚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한다. 그럼 빚을 제대로 갚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당연히 신용도가 하락하게 되죠. 믿음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대출도 어려워지더라. 그리고 얘는 언제 돈을 못 갚을지 모르니까, 내 돈을 언제 떼먹을지 모르니까 사용할 때 사용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비싸게 받겠죠. 그래서 이자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러한 신용도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여러분들 경제 생활에 굉장히 좌지우지하고의 경제 생활을 옥죄는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분들 특징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다면 합리적인 경제 생활을 위한 신용관리 방법 우리 꼭 알아두셔야겠죠. 첫 번째, 요거 중요하겠죠. 첫 번째, 소득을 초과하는 소비를 자제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비는 좋다. 하지만 무엇을 초과하지 말자? 소득을 초과하지 말자. 두 번째, 현재의 미래의 소득과 지불 능력을 고려해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신용을 이용하자.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세 번째, 돈을 갚기로 하거나 상품 대구를 지불한 약속은 어떻게 하자? 반드시 지킴으로써 높은 신용도를 유지하자.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돈을 빌려 쓰는 것도 좋지만 무엇에 맞게? 나의 소득에 맞게 신용을 이용해서 우리 높은 신용도를 유지해서 합리적인 경제 생활을 하자라는 게 이번 단원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내용 학습 여기에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